빨리 하고 쉬죠. 자, 자고로 16번이 교재 어디에 있냐면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일단 개정 과목은 여기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보이시죠? 요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특수한 개정 과목이 특수한이라는 건 개정 과목 안 주는 거. 그럼 여기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 외상 매입금 있죠? 외상매입금, 상품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약정에 따라서 일찍 상환이 갚은 거죠? 일찍 갚아서 할인받다, 이게 우리가 매입 할인이었죠. 매입 할인. 그죠? 우리가 이제 외상대금 조기에 주고받았을 때 약정에 따라서 가격을 서로 간에 깎아주거나 깎는 걸 할인이다 그랬죠? 그 매입자 입장에서 요거 매입 할인입니다. 자, 그럼 분께 끊어볼게요. 안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개정 과목이 3개 있으면 이제 여태까지 계속 배웠지만 3가지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매입 할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점표 입력해서 3월 5일자로 일단 외상매입금이 감소하겠죠? 채무. 그래서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푸른 상사. 반드시 거셔야 되고, 요거. 39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통 예금으로 38만 원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변에 보통 예금. 뭐 이건 거래처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죠. 38만 원. 그럼 나머지 딱 봐도 대변에 만 원 빵꾸 나잖아요. 그럼 대변에 매입 할인 쓰시면 돼요. 왜 대변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당초에 이 매입 할인은 어떤 매입액에서 까는 거예요? 상품 매입액에서 까는 거니까 요거가 맞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애들 마지막에 적으시는 게 제일 오류가 없어요. 그렇죠? 3분의 2 타작은 하잖아요. 39만 원 까고 보통 예금 38만 원 까고 그죠? 예. 자, 왜 그런지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 할인이 우리가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그럼 분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품 매입하면 상품이 차변으로 증가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차변에서 매입에서 차감하니까 차변에서 차감하니까 대변 태생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적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연습하셔야 돼, 분계는. 그 기출문제 유인물 있잖아요. 거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실제로. 시험 다가올수록. 자, 그 다음에 17번은 별표 잘 나와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제가 숫자만 돌렸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일단 개정 과목이 상품입니다. 맞죠? 상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매입하면서 운임. 운임이 운반비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상품을 재고자산이니까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운반비 지출해야죠. 운반비를 지출해야지만 상품이 우리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요 운임은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에 더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상품은 202만 원이 돼야 돼. 이거 분기를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상품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00만 원 주고 샀죠? 샀는데 중요한 게 여기 다해서 얼마 주고 샀니 논리 쓴다면서요. 그래서 2만 원 더 해야 됩니다요. 회계 입장에서는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요거.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구분하셔야 되냐면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당초에 여기 이걸 사례 이거 차이 이거 파란색 해볼게요. 뭐냐면 요거는 내가 우리 회사 갑이라고 할게 갑. 그쵸? 우리 회사 갑이고 그다음에 여기 유산기업 있죠? 유산기업.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친 거 있잖아요. 밑줄 친 게 뭐냐면 유산기업이 당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이렇게 당초 당좌 수표를 네, 발행을 해준 거예요. 당초에. 왜?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다시 준 거잖아요. 3월 12일 날. 그럼 3월 12일 전에 유산기업이 나한테 당좌 수표를 줬었겠죠. 그럼 한국말 어려워요? 거래처가 발행한, 거래처가 유산기업이잖아요. 굴쩍굴쩍? 그죠? 유산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가지고 있다 3월 12일 날 다시 준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거를 준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당초에 유산기업한테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 현금을 늘렸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다시 얘로 준 거예요. 그럼 현금을 늘렸다가 다시 줬으면 현금이 감소해야지. 맞죠? 근데 얘랑 비교해봐요. 빨간색.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새로 발행해서 준 거고. 요거는 그냥 이거요. 이거 빨간색으로 하면 요거는 갑. 우리 회사 있고 유산기업. 유산이라 할게요. 유산? 아, 좀 그렇다. 자, 아무튼 이거는 그러면 이거요. 그냥 당좌 수표를 새로 끊어. 우리 이때 새로 발급한 거야. 새로 발급. 이거는 우리 회사가 새로 당좌 수표 끊어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당좌 예금의 감소가 되는 거지. 오케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당좌 수표를 던져줘. 이 빨간색 당좌 수표를 150만 원 던져준 건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 잔고가 감소하는 거지만 당초에 유산기업한테 당좌 수표를 받았던 걸 50만 원 3월 10일 날 준 거잖아요. 왜 이딴 짓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문제니까. 그렇죠? 당초에 당좌 수표 받았을 때 현금을 늘렸었을 건데 다시 줬으니까 현금이 감소해야지. 알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금은 얼마가 감소하냐면 일단 50만 원 있죠? 요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입 운임 2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물론 52만 원이지.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이 당좌 예금. 새로 끊어준 우리 회사가 새로 끊어준 거 이거는. 그럼 당좌 예금 잔고가 감소하겠죠. 당좌 예금. 음. 네.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아, 두 번? 두 번 쓰는 거는 근데 그거는 근데 문제에서 대부분 틀리게 취급해요. 한 방에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계정 과목은. 상품도 200만 원 따로 2만 원 쓰면 안 돼요. 합쳐야 됩니다. 계정 과목이 금액이 전체로. 아시죠? 대신 이렇게 해도 마무리할까요? 채권 채무는 없으니까 거래처는 안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것도 합쳐야죠. 합쳐야죠. 금액은 합쳐야 됩니다. 따로 쓰시면 안 되죠. 네? 물론 연습하실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입력하실 때는 연습하는 건 자유잖아. 채점하지 않잖아요. 실기 때는 그걸 채점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번, 참고로 요거 17번도 얘가 71페이지 하고요. 101페이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71페이지는 당좌 수표에 대한 거 있고요. 그 다음 101페이지에는 우리가 상품 매입하면서 운반비 같은 거 상품에 더한다. 그거 있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18번. 요거 101페이지. 자, 이거 바로 할게요. 뭐냐, 여기. 일단은 계정 과목을 안쪽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 요게 외상 매출금이 있다라는 얘기죠. 계정 과목.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이건 아예 줬고요. 보통 예금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뭐냐면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여기 이거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 있잖아요. 요 시기를 약정 기일보다 빨리 지급 회수한 거죠? 그렇죠? 회수하게 돼서 할인해 줬으니까 요게 매출 할인입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은 총 3개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 당초에 상품을 외상으로 500만 원 팔았어요. 500만 원 팔았는데 약정을 했나 봐요. 일찍 외상값 500만 원 갚으면 야, 3% 깎아줄게. 그래서 얘가 갚은 거 일찍. 그래서 3%인 15만 원인가 그러면? 맞나? 15만 원을 뺀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 485만 원만 꽂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 분개 바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3월 13일 날. 일단 외상 매출금 자체는 500만 원이 장부에서 감소해야 되잖아요. 거래처는 100제.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꼭? 금액은 500.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에는 여러분들이 뭐 485만 원 적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개하면. 그럼 누가 봐도 어디가 빵꾸 나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매출 할인이니까 할까지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 매출 할인은 상품 매출에서 차감하는 매출 할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출 할인이 왜 차변이냐면 우리 상품 매출이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대변이니까 대변에서 차감하면 차변으로 분기가 끊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적으면 오류가 없어요. 항상 어려운 계정 과목을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은 핵심이 요겁니다. 뭐냐, 일단은 요 계정 과목인데 상품을 팔았어요. 일단 상품 매출 나옵니다. 계정 과목. 그리고 여기 어서 해야 돼? 여기 상품을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할까? 상품을 팔고 어음 받았대요. 그럼 계정 과목 뭐예요, 이거? 받을 어음. 그렇죠. 받을 어음. 맞죠? 받을 어음이고 그다음에 상품 매출했으니까 요거 운송비. 여기 상품을 판매했잖아요. 상품을 판매할 때 운송비죠. 여기 상품 이렇게 상품을 팔고 운송비 나갔잖아요. 요거.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장부에 잡히는 기간에 그때 기록한다. 그렇죠. 그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우리 운송비를 왜 썼어요? 상품 팔려고 운송비 썼잖아요. 그럼 관련 수익이 운송비와 관련된 건 상품 매출 수익이죠. 그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장부의 기록이 올해 연도에 됐을 거니까 관련된 운송비를 운반비 잡아야 된다라는 거, 회계 입장에서는 팔기 위해서 쓴 거니까 6만 원에.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운송비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반비지. 이제, 그다음에 현금. 계정 과목이 총 4개예요, 4개. 상품 매출, 받으러움, 운반비, 현금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시험에 어려운 애만 나오진 않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잘 풀면 무조건 합격하고요. 왜냐하면 쉬운 애들도 나와요. 한 4-5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고 아우 더러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쉬운 애들은 여러분 다 맞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품을 매입하고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남들도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에 여러분 대비하셔야지.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 진짜예요. 이런 애들에서 당락이 자주시가 많이 돼요. 실제로.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근데 하나의 전표다라고 했죠. 우리 하나의 전표다라는 건 이렇게 분계가 끊기면 안 된다라는 원래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딱 하면 이게 분계를 끊으면 원래 그럼 일단 상품 매출이 수익이죠. 그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으로 적는 거예요. 100만 원.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못 간다라고 했죠. 원가가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장부상에.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어음 받으면 우리가 받을 어음이 채권이잖아요. 어음을 받으면 내가 채권이 늘지. 받을 당시에는. 맞죠? 상대방이 갚아야 채권이 감소하는 거고 받을 어음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어음 받을 당시에는 채권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6만 원 나가죠? 감소. 그 다음에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운반비 6만 원. 이게 이거예요. 요거. 관련 수익이 장부에 올해 연도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반비라는 비용 이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 100만 원에 팔기 위해서 6만 원 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하나의 점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끊으면 점수 없어요. 뭐냐면 3월 16일 이렇게 끊으면 없습니다. 차변에 받으러 온 채권 거래처 부민 1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차변에 운반비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거니까 800번대 쓰면 되겠죠? 그렇죠. 상품 파는 게 우리 회사 주된 영업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800번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본사에서 쓴 거 또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얘는 후자입니다. 후자. 그냥 공장에서 운반비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이어서 그래요. 6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면. 여기 번호가 두 개가 끊기잖아요. 그럼 이건 두 개의 점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하나의 점표가 뭐냐면 이 번호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차 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차변에 두 개 놓고 대변에 두 개를 놓던지 아니면 대변에 두 개를 놓고 차변에 두 개를 놓던지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나의 점표를 끊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하나의 점표, 이럴 때는 두 개의 점표단 여러분이 판단할 수밖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 그죠? 그럼 차변에 받으러 온 이거 얼마냐? 거래처 부민 100만 원, 차변에 운반비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대 두 번 끊기, 차 두 번 끊기니까 3334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점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죠.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20번 별표. 20번 진짜 잘 나와, 20번. 자, 자고로 20번은 어디에 있냐면, 교재 80, 80이 아닌데, 죄송해요. 80 아니다. 121페이지네, 121페이지. 핵심은 얘죠, 여러분들. 요거. 핵심은 얘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왜?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 냈잖아요. 그렇죠? 이건 비용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계 입장에서. 왜? 토지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왜, 저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니까 건물 아니에요? 목적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지.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이거 건물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이것만 보고 아니에요. 또 땅 샀잖아.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제가 괜히 오해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보이셔가지고.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지금 사용할 목적이니까 유형자산이죠. 맞죠? 그럼 유형자산이니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회사 소유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의 법적인 소유가 되려면 공인중개사분한테 중개수수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라는 세금 안 내면 소유권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는 전부 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즉 토지는 다 해서 311만 원에 샀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 그죠? 근데 언젠가를 축소시키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진짜로. 풀다 보면 알아서 해. 근데 조금씩 풀다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말에 좀 연습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쉽죠.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300만 원은 당좌예금의 감소고. 맞죠? 현금은 11만 원 감소하면 되겠죠? 4월 1일 날. 차변에 토지는 다 해서 311만 원. 이렇게. 대변에 당좌예금은 300만 원 감소. 현금은 나머지 11만 원 감소했죠. 이렇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 같은 문제만 나오면 행복한 회차예요. 저 뭐예요? 이건 왜 제가 했냐면 카드인데 신용 승인 보이세요? 물론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무조건 거의 카드면 신용카드예요. 체크카드는 보통 예금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카드로 결제했는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외상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상품을 산 거예요? 상품 이외의 걸 산 거예요? 상품 이외, 즉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그죠? 그 미지급금은 채무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어디 걸어야 돼요? 화이트 상사가 아닙니다. 화이트 상사는 내가 매입한 곳이고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될 거래처는 카드회사인 국민카드에 있어요, 채무는. 그죠?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결제 받으면 카드회사가 거셔야 채권 채무는. 아셨죠? 이거 조심하시고. 개정권 비품이죠, 이거 뭐. 자, 그래서 4월 3일 날 차변의 비품 110만 원. 대변에 미지 여기에 카드 회사 국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요. 넘어가요. 미지급금 채무니까 거래처 꼭 걸어야지 여기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조심하실 게 22번 진짜 내요. 이렇게 시험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핵심이야. 판매용 컴퓨터는 뭐예요? 상품이에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거면 상품이라고 하지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업무용 컴퓨터는. 이거 그죠? 비품이지, 비품. 맞죠? 비품. 그럼 조심하실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계정가 못 써요. 지급어음이지만. 상품 아닌 걸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미지급금. 그죠? 그래서 여기 어음. 어음 중에서 요 1,000만 원이 상품 쪽이잖아요. 맞죠? 그럼 요거는 뭐 써야 돼? 지급어음이지만 상품 매입하고 어음 준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 매입한 거잖아요. 비품 매입하고 어음 줬죠, 얘도. 그럼 얘는 미지급금 내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외상하고 어음 나오면 상품인지 아닌지를 꼭 보셔야 되고. 그죠? 이게 많이 낚이다 보면은 언젠가 하게 되게 조심스럽게.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실제로 세무 이급 올라가서도 이런 것도 잘 못 쓰는 분들은 많아요. 지급어음, 미지급금은 둘 다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하나의 붕괴다라고 했으니까 차차에도 마찬가지 차차 대대 또는 대대 차차해야 하나의 붕괴가 되겠지. 자, 해보겠습니다. 4월 4일 날 차변에 상품 1,000만 원, 차변에 비품 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는 대변 먼저 하시든가. 대변에 지급어음 얘가 설악상사한테 채무가 있죠? 지급할 어음 1,000만 원. 그 다음에 설악상사한테 안 준 거 채무 이렇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1번으로 통일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변 먼저 하셔도 되고 차대 차대 이렇게 하면은 두 개 점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3번 별표. 23번도 잘 나와요. 뭐냐? 23번은요, 이거 121페이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동차 세죠. 이거 차량 유지비 아닙니다. 세금이잖아요, 세금. 맞죠? 세금인데 자동차 세면 보유 단계에서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 적어. 이거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랑 여러분들이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라고 외우셔야 돼요. 시험이 어떻게 장난치는지 아세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줘요. 상품 운반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냈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상품 운반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이렇게 좀 사람들이 상품 취득하는 과정에서 낸 거니까 상품인가 이렇게 이렇게 오해를 해요. 했죠.
그 상품 5만 원 차량이든 뭐든 자동차세 세금이야, 그냥 비용. 막 낚시를 칩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진짜로. 막 한국말 지어내기 가관입니다, 가관. 세금과 공과고. 그럼 얘는 상품 매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카드는 미지급금 돼야지. 그죠? 그래서 4월 13일 날 차변에 세금과 공과 하면 여러분 영업부가 본사죠. 본사니까 깜짝이야. 800푼대. 깜짝 놀랐네. 금액은 25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카드 회사한테 있죠. 채무. 신한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완전 별표입니다. 무조건 출제해요. 얘는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출제한다라는 애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자, 122페이지예요. 뭐냐면 요거죠. 여기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 맞죠? 요거 자산 처리잖아요. 자본 지출 어디 갔어? 자본적 지출 얘가 건물이죠, 건물. 그죠? 그리고 도장공사는 수익적 지출, 이게 비용이에요. 맞죠? 그럼 수익적 지출은 여기 건물, 도장공사비니까 이거 페인트 칠과 관련된 거죠? 맞죠?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인데 꼭 여러분들이 이거 수익적 지출이면은 원칙은 수선비? 맞죠? 다만 그게 차량과 관련돼 있으면 차량 유지비. 근데 지금 차 아니죠? 건물이잖아요. 건물이니까 이때는 수선비라고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관리부 어디에 있어요? 관리부. 본사죠? 본사. 관리부. 그래서 800번대 수선비 쳐라라는 뜻입니다요. 뭐 나머지는 뭐 보통 예금, 현금이니까 뭐 상관없겠고. 특히 뒤로 갈수록 별표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이제 앞에 쪽은 별표가 많이 없었는데 뒤로 가니까 계속 별표가 나오잖아요. 자, 4월 17일. 자, 그럼 차변의 건물. 맞죠? 자본조치 먼저 할게요. 3만 원. 그 다음에 수선비는 여기 800번대입니다. 본사. 가급적 하나의 점표를 하는 연습하세요. 지금은 하나의 점표를 입력할 것이라고 없으니까 두 개로 나눠도 되지만 하나로 하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만 보실 거 아니잖아요. 시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나중에 실제 업무 하실 때는 다 하나의 점표를 하셔야 돼. 알죠? 두 개로 하시면 물론 큰일 나진 않지만 그거 해석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하시는 연습하셔야 돼요. 꼭. 하나의 거래니까. 자, 그래서 수선비 200. 그다음에 대변에 1000만 원은 보통으로 나갔죠? 나머지 도장공사비는 현금으로 나갔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러분들? 자, 쉬셨다가요. 10분만 쉴게요, 여러분들. 오늘 일찍 끝